자, 그러면 이제 전공 B 내용을 이제 시작할게요. 그럼 문제 1번을 볼게요. 자, 다음 기획과 같은 조치를 함께 실시한 역사 편찬 감독 제도의 명칭을 쓰시고, 밑에 내용 및 한 주 이내를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그 기획과 같은 조치에 반대했던 최초의 역사 이론서를 썼던 역사가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짐이 전란에서 백성들 구원한 군대를 거둬들이고 평화로운 진 각지방을 둘러보고 예를 마치고 나니 그 천하의 일이 없고 조정도 한가로워져 틈날 때마다 옛 문헌을 자세히 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짐은 양나라, 진나라, 북제의 역사를 완성시켜 북조와 수나라의 역사 또한을 편찬토록 하였다. 이 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려면 이제 그 밑에 출처를 봐야 돼요. 당대 조정집, 당이죠, 당. 그러면, 앞에 있는 역사, 그러니까 양나라, 진나라, 북제 역사,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 때 그 역사를 완성시킨 당나라 황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당태종이죠. 음. 그래서 당태종 때 이제 이걸 완성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태종은 이제 그전에는 남조는 진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북조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양나라 뭐 북제 이런 역사까지 왜 또 완성을 시켰냐? 그 전에 왕조가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전에 이제 수나라가 있었죠. 원래 이게 수나라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어 이 수나라가 금방 망했어요. 이거 좀 하려고 계획을 하려다가 그래갖고 당태종이 그걸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나라를 이어가지고 당태종이 양나라, 진나라, 북제 역사까지도 다 완성을 시켰다. 수나라 역사를 같이 쓰면서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때 이제 도입한 그 역사 편찬 감독 제도는 그 당시 편찬 감독 제도는 내용이 뭐냐? 감수국사 제도죠. 감수국사 제도. 감수국사 제도는 뭐냐면 재상이 국사를 감수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그 앞에 역사, 전왕조의 역사를 정리할 때는 주로 개인이라든지 가문이 했어. 근데 이때부터는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편찬을 하고요. 그것을 재상이 총 감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통이 당나라 이후부터 이제 세워진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역사서를 편찬할 때도 계속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삼국사기라든지 고조사라든지 고조사 전후라든지 그래서 전에 있었던 역사를 후에 있었던 왕조에서 편찬할 때 이렇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죠. 자, 하여튼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이것도 시민령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면 국가가 이제 역사서를 편찬할 때 어떻게죠? 개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편집을 해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왕조의 필연적인 멸망성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왜 창건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입각해 가지고 정치적 개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한 역사가가 누구냐면 당나라 때 그 유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직이. 예. 그래서 유직이가 이걸 비판했어. 그래서 이건 감수 국사제도처럼 국가가 역사서를 편찬하는 게 아니라 사찰 개인이 역사서를 편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인물이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자, 2번은 이제 그 가와 나 관련된 사료는 제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이제나 지도서에서 이제 빼와서 문제를 내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 때 기흥에 관련된 단체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324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1320년 이슬람역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슬람역의 해지에 따라서 이제 하기 때문에 서력하고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해지단을 기준으로 1324년이 1946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왜냐면 여기가 이제 기획에 들어갈 그 내용이 청년 트로크당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력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청년 트로크당이 1906년에 일어났으니까 해지더가 이제 622년을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1284년이 돼. 예, 그래서 계산이 약간 좀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적다가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맞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뭐 1284년 그러니까 서적 기준으로 해서 1006년이죠. 그래서 청년 투르크당에 인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서 그 당시 술탄의 헌법을 인제 유효 사태를 헌법 유효 사태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를 알려졌다. 유효 사태가 아니라 무효라고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래 갖고 좀 이것도 권쳐 주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 술탄의 그런 압들 하미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독재 정치를 해요. 전제 정치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뭐냐면 정지시키고 권한을 그다음에 인제 자기가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청년 트로크당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기획단체가 나를 강조하면서 제국 내에 나타난 결과를 한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인제 근데 수많은 이제 반제국주의 트로크인들이 성가시고 구식인데 게다가 다문화적인 오스만 생각을 근절하고 간결하고 깨끗하며 보편적인 구체적으로 말하면 투르크인들의 국가 체제를 대체하고자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다민족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종교적 공동체를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투르크 우선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을 포용하려는 그런 정책을 냈죠. 그런데 이 청년 투르크당은 투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요. 그래 갖고 오스만 내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이제 뭐냐면 어 탄압하고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인제 오스만 투르크 내부의 다른 민족의 반발을 사게 되고요. 특히 인제 아랍 민족주의 그 반발해 가지고 이 아랍 민족주의가 인제 크게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가지고 인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3 번 감정이입의 단계에 관련된 내용을 보죠. 여기에서 이제 감정이입의 단계는 그 두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사고 활동이 사고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제 제시된 게 영락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한간 정환을 파견해 갖고 인제 했던 내용들을 쭉 있고 그래서 영락제가 한간 정환을 하여금 7 번에 거쳐서 항해를 추진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인제 을 사고 활동을 한 거야.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이제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 그 앞에 이제 또 재현이라는 게 있죠. 재현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인식을 시키는 그거죠. 그래서 인제 재현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어 디귿에 인제 들어갈 행위자의 내면의 어떤 것들을 인제 디귿에 인제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디귿에 들어갈 것은 이제 감정의 관점의 감정이입적 재구성 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역사 사실의 감정이입 재구성. 그래서 재현, 상해적 맥락적 구성, 그다음 관점의 감정이입적 재구성,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입적 재구성. 이렇게 이제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황적 맥락적 재구성은 어떤 이제 역사적 사실을 당시의 상황에 비춰서 파악하는데 여기에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유라는 거는 객관적인 어떤 그 사항이죠. 그래서 있고요. 그렇지만 그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을 고려하지 못해요. 거꾸로 여기 디귿에 들어가는 관점의 개인적 감정이입적 재구성은 그 역사적 행위의 한 사람의 관점을 파악하고 하려고 설명하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나 동기 같은 내면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같은 행위가 일어난 역사적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예, 거꾸로죠. 근데 이제 역사적 상황 시대 감정이입적 재구성은 요 앞에 각각 부족한 거 여기는 내면 여기는 어 외면 요렇게 여기 내면의 어떤 이유 객관적 사실 파악 이런 것들을 잘 못했던 것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객관적 이유 사항도 알고 주관적 이유 의도 동기도 같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 가지고 제가 인제 기읍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인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자료에 반영된 감정이입적 이해 사고 과정 및 사고 활동의 이론적 내용 및 명칭을 위해 답안을 제시할 것.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을 두고 기획의 사고 과정이 니은과 리을에 어떤 영향을 하는지 살펴보고 기획은 이제 사고 과정이 역사적 사실 재현이죠. 그대로의 어떤 것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걸 통해서 이제 역사적 사실 왜 일어나는지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 자체에 충실하는 팩트를 먼저 제공한 거죠. 그럼 이것도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자, 이해 대상이 된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는 거죠. 일단은 역사적 팩트를 이제 뭐냐면 명확히 하고 나서야 객관적 상황이라든지 인물의 의도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재현은 뒤에 이제 전개한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점의 감정적 재구성 등등 요것을 기반이 되는 거야. 기반이. 그다음에 사고의 과정에 명칭을 쓰시오. 요거는 제가 아까 쯤에 얘기했죠. 관점의 감정적 재구성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니은 단계에서 사고 활동의 한계를 쓰고 예, 을의 어떤 사고 활동의 내용을 쓰시오. 자, 이제 아까처럼 상황의 이제 맥락적 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죠? 그렇죠. 객관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행위자의 내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점. 예, 요걸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실의 감정적 재구성 사고 활동 내용을 쓰면 그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역사적 상황을 맥락적 이해하고 행위자의 관점을 감정이입적으로 재구성하여 역사적 사실을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이입적 역사적 이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 14년인가 15년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죠. 자, 4번 문제에 보면 기읍 어떤 노망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노망제인데 가와 이제 나가 있는데 가는 이 노망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제 서술돼 있죠. 똑같은 인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항제는 누구냐? 요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신으로 불려졌으며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을 전제군주화, 신격화 시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도미나투스 이렇게 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이 사람은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죠. 참고 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는 나사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독교를 상당히 탄압을 했어.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제일 탄압했던 사람이 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에 기획한제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는지 써보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디오클라티누스 황제가 시험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동방의 니코메디아라고 옮겼어요. 예. 요거 쓰시면 되고요. 자, 니은과 관련된 통치질 명칭을 쓰시오. 주인이라는 칭호를 얻어 신으로부터 불려졌다. 그러니까 이걸 도미나투스라고 하거든요. 도미나투스. 그래서 예전에는 프레케스 제도였죠. 그래서 공화정 틀을 유지하면서 뭐냐면 재정이 혼합된 형태인데 이때부터는 디오클라티누스는 강력한 상제권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도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조치의 의도를 말해보시오. 그는 자신이 제국을 다스릴 3명의 협력자를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정제 2명, 부제 2명 이렇게 4명에 의해서 제국을 나눠가지고 공동 통치하는 방법이죠. 그건 뭐냐면 이제 항제 유고시에 정제를 대신해서 그 밑에 있는 부제가 자동적으로 계승함으로써 그 당시 예전에 있었던 군인 항제에 있었던 제2 계승에 대한 군대 개입을 방지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역효과를 나죠. 아까 디오클라티누스는 좀 유능한 항제이기 때문에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오히려 이게 이제 또 뭐냐면 4명 해영제가 서로 로마 제국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이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내분을 이제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다시 단일 황제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행정구역도 개편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제 지방구역을 좀 뭐랄까 세분화시켰어. 예전에 이제 뭐냐면 지방행정구역이 몇 개밖에 안 됐는데 이걸 크게 4개 강구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의 대강구에 한 명씩 이제 황제를 둬서 통치하게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뭐냐면 또 12개인가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켰죠. 이걸 왜 그러냐? 이렇게 속주를 세분화시켜 갖고 그 당시 지방 장관들이 그러니까 군세 지방 세력들이 여기 뭐냐면 세력 키우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4개 대강구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밑에 12개 강구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방 세력들의 세력의 성장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 당시 총사령관, 지방의 총사령관이 예전에는 뭐예요? 문무를 같이 했죠. 행정권, 군사권을 같이 겸직했는데 이걸 분리시켰죠. 행정권과 군사권을 또 분리시키는 통치 체제를 마련했다. 근데 이런 이제 통치 체제는 권력을 분산시켜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뭐냐 통제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 관리수가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부과하기 위해서 디오클레티누스가 그 당시 코르나투스 제도가 이제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확립시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른 데도 이동을 못 시키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이제 콜로나투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돼.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이제 하게 됐지만, 자, 그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5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평안도의 어떤 뭐야, 지역 차별에서, 이런 반발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홍경래의 난, 그러니까 그 당시 평서대장 대원수 홍경래죠? 예, 그냥 자기가 자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정치 사건의 명칭이 홍경래 난이죠. 홍경래 난, 순조 때 난.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내용을 고려해서 당시 집권한 정권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이게 디은의 내용이 아니라 디귿이네요. 예. 자, 하여튼 좀 곤쳐 주시고 디귿의 내용을 보면 김조선 박종경의 무리가 이렇게 있죠. 자, 요때 이 내용을 이제 볼 때 어떤 걸 이제 볼 수 있냐? 이때는 그 당시 집권 정권은 이제 무슨데 순조의 외가가 어디냐면 박남박씨예요. 예. 그리고 처가가 안동김씨죠. 그래서 이제 박남박씨와 안동김씨 영립 정권이었다. 물론 이제 안동김씨가 주도권을 했지만 여기 디귿을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김씨와 박씨가 같이 주도를 했다. 자, 그리고 뭐 10학이야? 뭐 이런 것도 이제 답이 될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A 사건의 배경을 경제적인 니은에서 경제적, 정치적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평안도 놈들이라는 뜻이죠. 이게 상당히 뭐냐 차별적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평안도 놈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안도의 이제 잠깐만요. 예. 평안도 측면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는 서북인들은 그 당시 정부의 서북 차별 시책으로 중앙 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돼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합격했어도 그리고 중앙 간직 올라갈 때 여러 가지 한계에 의해서 높은 고위 직관로 올라가기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차별 정책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서울 가기도 힘들었어요. 둘 중에 군대처럼 위수벽이 있어갖고 평안도 안쪽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 예.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볼 때 세대 정권이 서울 특권상인데 이권을 시켜줬기 때문에 평안도 및 상공업 활동을 억압했다. 그래서 이제 평안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상당히 잘 살았던 지역인데 이게 이제 지역 상권을 좀 더 전국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세도 정권과 유착된 서울 특권상인들이 이제 뭐냐 이권은 독점적 이권을 이제 지키기 때문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잘 살기 때문에 뭐야, 뜯었어 막. 네. 그래갖고 평안도 사람들이 이제 경제로 착취당했어. 근데 정치적 권리나 사회적인 어떤 위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겠죠. 자, 그다음 평안도는 함경도와 함께 인류 지역이죠. 인류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뭐 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 안 보내도 서울에 안 보내도 되는데 이게 인류 지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앙 관세의 재정 보유로 이 거기서 얻은 것을 다 중앙 재정 통합을 하죠. 그래놓고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정치적 어떤 차별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쌓여가지고 폭발돼 나간 거죠. 물론 이 평양도의 어떤 박해 관련돼서 차별 정책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나까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겹쳐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니은과 관련돼서 평안도 놈들 측면에서 평안도의 어떤 차별 정책 관련돼서 이게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를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죠. 5번.
6번. 다음은 천안문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참 천안문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은 성 앞에 있는 큰 정문을 천안문이라 하잖아요. 거기 앞에 천안문 광장이 있고, 예. 근데 이 천안문이 중국 그 근현대에서 차지하는 현대사를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히 커요.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집권층의 어떤 저항의 장소,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가에서도 이제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가가 이거는 오사운동이죠. 오사운동 그 당시 오사운동에서 북경대학생이나 이제 그 북경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천안문 광장에 가서 대규모 이제 시국 선언을 하고 21기 그러니까 요구문에 대해서 거부 이런 것들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오사운동이 시작돼서 어떻게 촉발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는 이제 뭐냐면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죠. 예, 1989년에 일어난 여기는 요거는 이제 등소평 정권 때 일어났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중국에서는 우리는 천안문 민주화 운동 이렇게 했지만 중국 애들 그렇게 안 불러. 예, 6.4 사건이라고 해요. 예, 민주화 운동이라면 자기가 이게 정당성 인정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있는데 요걸 이제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획의 평가 내용을 한 줄이내 쓰시오. 자,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이제 이 오사 그 가는 오사 운동과 관련돼서 기획 정부는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정부죠. 예, 공식적인 어떤 입장은 참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상당히 높게 평가하죠. 그래서 오사 운동은 자본가 계급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부터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혁명, 그러니까 구민주주의 혁명부터 신민주주의 혁명으로 전환을 계기가 됐다. 이게 모태똥이 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 공식 입장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공산당 정부는 참 오사 운동을 어떻게 이제 평가할까 상당히 고민이 있어요. 좀 약간. 그래서 이 오사 운동은 이제 역사적 의의를 두긴 두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데 너무 오사 운동을 강조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잘못하면 반체제적인 어떤 것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칼날이 이제는 예전에 군벌 정권을 했지만 자기한테 뭐냐면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사운동 역사적 의의를 긍정적으로 두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막 예전처럼 높게 평가하지 않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두지만 높게 평가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잖아요. 이거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자기 정권에게 이제 뭐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니은의 사건에 일어난 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학생 민주 예국 운동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6.4 사건, 그러니까 천안 민주화 운동은 왜 일어난 계기냐면 그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 전 총선기였던 호요방이라는 사람이 있어. 호요방이 개혁 개방 같은 걸 이제 추진하고 그리고 경제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잘리게 되거든요. 등소평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호요방을 추종했던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걸 사건을 계기했고 들고 일어난 거죠. 자, 결국에는 요 사건을 둘러싸고 이제 그 당내에서 이걸 인정해야 되는 파와 그다음에 그걸 진압을 해야 된다는 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했고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진압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등소평이 군대를 동원해 갖고 인민해방군이죠. 대교 유혈 충돌을 이제 동반한 진압 작전을 종결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가와 나 사이에 일어났던 1776년에 천안문 사건이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2차 천안문 사건이라고 하죠. 예. 이 제2차 천안문 사건 전에 제1차 천안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 실각한 기문을 이끌었던 기획을 이끌었던 그 현 정부죠. 인물을 말해볼 것. 이게 누구예요? 등소평이죠. 예.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제1차 천안문 사건은 1976년에 그 당시 이제 개혁가였던 이제 주울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천안문에 모여서 사인방을 비판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제1차 천안문 사건, 중국에서는 4.5 운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때 그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주울레하고 잠깐 이제 다시 하방했다가 들어왔던 등소평이 모태통한테 찍혀갖고 다시 건자에서 물려나.
그랬지만 다행히도 이제 모태똥이 1976년 같은 해에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학봉이 있다가 학봉을 몰아내고 다시 등소평이 집권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죠. 자기는 예전에 이 천안문 사건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그 부각이 됐던 건데 다시 이제 또 2차 천안문 사건을 할 때 그 당시 모태똥이 사인방이 진압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진압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건자인데 자라고 적혀 있네요. 예, 좀 수정을 해주시고. 자, 그럼 7번 문제를 보죠. 자, 다음 기억의 과거제도 명칭을 써보고 니은과 딕의 선발 방식의 차이점을 쓰시오. 그리고 니은의 문과 응시 자격 외에 어떤 자격이 주어진지 한 가지 서술해보고 가에 들어갈 대상을 세 가지 이상 말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거는 어느 나라 시대 때 과거제도인지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건국대전이니까 조선시대 때 과거제도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시대 과거제도 중에 뭘 얘기하냐. 자, 일단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나니까 여기 문가, 문가죠? 예, 문가인데 문가는 대가와 그러니까 소가와 대가로 나눠지고 대가는 이제 작은 의미에서 또 이제 뭐냐면 문가로 또 하죠. 여기 큰 범위에서 문가로 가고요. 그래서 요 대가를 얘기해요. 대가는 크게 이제 조시, 복시, 전시 3단계를 봐요. 물론 이제 초시, 복시, 전시 그 3단계 안에 또 초시, 복시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거쳐 갖고 이제 또 작은 시험이 있어요. 예. 그러면 초시는 이제 뭐냐 그 소과에 합격한 진사와 그 당시 생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진사 생원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보는데 되게 이제 그 초시 같은 경우에 향시라고 하죠. 향시. 그리고 이 항시는 그다음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제 봐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예. 그다음 복시는 지역에 상관없이 이제 성적으로 따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초시는 이제 좀 지역적 안배를 하는 거고 복시는 지역에 상관없이 이제 실력에 따라서 33인을 보는 거고요. 33인은 이제 선발하는 거고 이 33인을 다시 전시해서 왕이 와갖고 직접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죠. 예. 요런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문과시험, 대과시험은 3년에 한 번씩 이 시험을 보게 되죠. 이걸 이제 식년시라고 해요. 식년시. 예, 식년시라고 하는데, 자, 이 식년시를 이제 봤다. 예, 그리고 외에도 이제 이제 부정기식으로 보는 게 있어요. 별시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은 여기 문과응시 자격이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지 그러니까 이제 소과에 합격한 사람을 생원진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의 상지해상이 진학할 수 있고요. 음직동을 통해 하급관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도적 자격 외에도 이들에게는 생원진사 정도 되면 그 지역 내 양반으로서의 뭐냐면 체면 유지인데요. 양반의 지 유지. 왜냐하면 양반의 자격 조건이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안까지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뭐야 3대 안에 소과나 이런 거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생원진사 같은 경우에는 후대에 이제 생원진사에 되지 않아도 이제 고과 대가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소과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생원진사를 딱 위해서 양반의 지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갈 대상을 쓰시오. 근데 이제 요런 대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제 들어간 게 아니야. 양인은 원칙적으로 하지만 실제 제한이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걸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못 보게 하면 죄를 범하여 영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그 다음에 장례 아들. 장례하는 뇌물을 이제 받아보는 아들들. 제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 손자까지 보고 서울의 자손 이렇게 했는데 서울의 자손이면 이게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한데 서울의 아들까지냐 아니면 손자까지냐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하여튼 서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아들 또는 손자 이렇게 이제는 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 근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은 이런 근고의 법에 의해서 대가 시험을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차별을 받게 되죠. 물론 나중에 이제 풀어지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8번. 자, 다음 밑줄 친 이 지역은 어디인지 말해보고 소련 수상의 외교정책 방향을 한 줄 이내로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이 차단되었던 배경을 쓰고
당시 디귿과 관련된 조치 및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지역에 주둔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의 결과 이 지역에 이제 주둔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지역은 어디냐면 서부 베르린 지역이에요. 미군이 이제 주둔한 얘기하죠. 그래서 요 케네디 대통령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베르린 지역 중에 서부 베르린 지역을 주둔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기획 소련 수상의 외교정책 방향을 쓰시오. 여기 내용을 이제 보면 그 당시 베르린이 이제 서부 베르린과 동부 베르린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동부 베르린의 사람들, 동독 사람들이 서부 베르린 넘어오니까 후이쇼프 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서부 베르린과 동부 베르린에 큰 이제 뭐냐면 그 장벽을 세우죠. 베르린 장벽을.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수상은 소련 수상은 후이쇼프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외교 정책은 자본주의와 평화 공존을 내세웠다. 이렇게 쓰시면 평화 공존을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 전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제 끝난 바로 직후에 그 내용을 했는데 동부 독일을 횡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두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차단되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독일을 그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각각 이제 삼국이 또 공동 지배를 하고 또 이제 동독 지역은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소련이. 그런데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가 그 당시 점령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화폐를 발행했어요. 이 말은 이제 동독 지역을 이제 분리시키고 거기에 서독 지역에 친미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소련이 보복 차원에서 서부 베르린 지역을 1년 동안 아예 그 수송을 차단시켜. 원래는 이제 철도라든지 도로를 통해서 물자 공급 같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차단시키니까 미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서부 베르린에 물자를 공급했냐면 공수로 비행기 날라가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조치미 이유, 공산주의자의 전진적이든 우리의 베르린에서 몰아내는 것을 이게 허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점진적이든 우리를 베르린에 몰아내. 이거는 이제 요걸 하고 나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케네디 대통령 때 얘기죠. 이 조치는 뭐냐 동독 정부가 서도부터 탈출 저지하기 위해서 동서 베르린 사이에 유럽의 양분한 상징적인 장벽을 구축했다.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좀 파악을 해주시고. 국어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일제 병창 기지와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수타 관련 법 제정에서 가법을 이제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나정책, 실시 의도, 다정책 이렇게 했고, 그다음 위안부 등등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일제 병창 기지에서 이제 수타 관련 가정책 관련된 내용은 이 법이 뭐냐면 그 주요 산업의 통제에 관한 법이에요. 예, 요 내용이. 예. 그래서 이제 일제가 이제 전쟁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업을 통제해서 군수공업을 돌리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정책은 이제 나정책 보면 여기 뭐죠? 예, 여기 남면 북양 정책이 나와 있을 수 있죠. 예, 남쪽에는 면화 그리고 그 북쪽에는 양호 이렇게 이제 명양. 그러면 이 나정책 남면 북양 정책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뭐냐? 그 당시 대공황 뒤에 선진 자본주의과도 보호무역주의로 예, 보호무역주의로 원료 공급 부족한 걸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여 일본의 방직 자본가를 보호하는 조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정책은 한국 농민들 생산된 쌀을 일제당국에 불합당히로 팔았다. 이거는 미국 공출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공출제는 일정한 낮은 가격으로 일본 정부가 그걸 사들이는 거야. 값싼 가격으로. 예. 그래갖고 이걸 이제 왜 사들이냐면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먹을 게 부족하죠. 군량으로 사용하는 게 이걸 이제 강제 실시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다와 라와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만요. 예, 다정책이 있고 이게 좀 잘못됐네요. 예, 이렇게 다들 발표했다는데 이거 연결돼 가지고 라라고 돼 있네요. 예, 이거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1993년 일본 정부가 다를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근본 조사의 결과 장기적으로 강범역이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됐으며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던 걸 확인한다.
그래서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설치 운영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대해서 일본군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예, 이거 이제 지금 아베 정권이 부정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그 당시 예전에 3인당 정권인가요? 그때 이제 정권할 때 고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노 수상이 공포를 냈던 거죠. 이걸 고노다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강방장관이 일본군의 직접적 개입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하는 소위 고노다마니. 근데 요 담화에도 좀 약간 한계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걸 잘못했던 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했다. 이런 논리를 이제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위안부 자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했다는데 상당히 의미는 있죠. 이 고노다마. 최근 이제 그 아베의 어떤 극우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이거를 이건 포셈에 있는 거예요. 신포셈에. 자, 10번을 볼게요. 10번. 자, 10번 다음은 제자백과 사상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퇴사공 장소는 이제 그 사기죠. 예, 사기에 이제 뭐냐면 그 서문에 육가요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백과 사상의 6가지 특징들을 쭉 이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이제 유가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묵가요. 묵가.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풀어볼게요. 자, 나학파, 그러니까 묵가죠. 묵가에서 이제 그 기획 측면을 강조하면서 숭배된 인물을 무엇인지 쓰시오. 자, 그래서 이제 묵가에서 기획 측면에서 인물이 누구냐면, 우왕이라는 사람이죠. 우왕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죠? 하나의 창시자이죠. 하나. 이 사람은 그 순회 명령을 받고 치수 사업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둬서 왕조를 이제 하왕조를 창시하죠. 순호부터 선양을 받고 근데 이제 성향을 하지 않고 자기 아들 개한테 물려주면서 하나를 이제 만들게 되죠.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치수 사업이 능하고 공학적 지식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겸손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종이라는 겸손이죠. 그래서 이제 요 뭐냐면 우왕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요 묵가라는 집단 자체가 이 기술자 집단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도 기술과 관련된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거와 연결도 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탐구 문제에서 니은과 디귿의 절대한 답안을 각각 쓰시오. 자, 가와 나는 상향론. 그러니까 상향론이라는 건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 일단 이제 참고로 묵가는 육아에 반발해서 나온 집단이니까 그걸 이제 육아와 묵가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육아는 가족지에서 한계를 넘지 못한과 달리 핏줄을 강조하죠. 예. 근데 묵가는 철저히 능력분야와 사회 능력분야 서열 사회를 강조해. 그러니까 사회 서열을 이제 강조하긴 했지만 이 서열을 적는데 핏줄이 아니다. 타고난 뭐냐면 기숙식 지위가 아니라 성취지위를 강조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왕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쫓아낼 수 있다. 예.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은 나사상 중에 지도자의 독재를 가능한 이런 내용을 쓰시오. 아까 이제 능력을 중요하지만 일단 능력 있는 지도자가 이제 위치를 차지하면 정점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 그만에 적절하게 그만에 복종을 해야 돼. 절대 복종.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뭐냐면 앞뒤가 안 맞는 이율 배반적이지만 능력을 중요시하지만 능력 있는 지도자가 일단은 수장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만에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상동론이거든요. 예. 그 상동론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나 모든 뜻이 다름으로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 질서 유지 어렵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일치시켜야 된다. 예. 그래갖고 위에 있는 말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해갖고 하향식 이러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권력 구조의 어떤 통치 방식을 강조한다. 근데 이에 반해서 또 육아는 또 다르죠. 육아는 혈통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좀 약간 문과보다는 어떻게 돼요? 예, 좀 인식이 좀 뒤떨어진 것 같지만 그런데 일단은 이제 위와 아래의 소통을 강조해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왕이라도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덕치주의를 강조하고요. 심지어 맹자 같은 경우에는 왕이 왕답지 못하면 뭐야? 그냥 쳐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문과에서 오늘 나온 또 산업파도 있어요. 이게 이제 문과 교육 방식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나 서술어나 이 목적어가 정확하지 못하죠. 그래서 한문 해석할 때도 어디에서 방점을 끊고 어디에서 띄어쓰기 하냐에 따라 어떻게 돼요? 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결핍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방법을 개선을 했어요. 이게 명가, 별묵이라고 이제 하죠. 예, 명가 또는 별묵, 그러니까 문과에서 가려져 나왔다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가는 논리적인 말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거죠. 논리적인 말을 해서 구사를 연구하는 것이 명가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자. 자, 다음에 시대 구분의 관점을 보고 박교사, 최교사에 나눈 대화 내용이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인데 이건 동방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서방구 뭐 오세아니아 이렇게 있는데 이건 벤트의 방구사죠. 방구사. 그래서 제시된 자료는 제리 벤트리의 이론을 이제 도식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벤트리는 서구 중심 가정의 어떤 시대 구분에 대한 후 기획의 관점에서 기획의 관점은 이제 여기 들어갈 것은 뭐가 들어갈까요? 상호 의존성의 심화. 예. 그래서 관점의 시대를 구분하고 그래서 그의 세계는 그다음 오세아나 지역, 서방구 이렇게 있죠. 서방구를 제가 뺐어요. 왜냐면 서방구 하면 동방구가 이제 단설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리산 발견 이전까지는 동방구, 오세아니아, 서방구가 각각 따로 놀다가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이제 진정한 세계가 성립됐다. 그리고 이전까지 동방구는 시대 구분할 때는 각 문화권이나 국가를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권 국가가 어떻게 교류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초기 복합사회, 뭐 고대 문화, 고조 문화, 뭐 후기 고전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풀어볼게요. 일단 기억에 들어갈 것이 뭐냐? 기억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상호 의존성의 심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가지역의 명칭 이거는 동방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니은의 적절한 답변을 내용을 쓰시오. 그래갖고 가지역의 시대구분 어느 점을 어느 내용을 초점에 맞춰서 이루셨나요? 이렇게 이제 해갖고 니은의 이제 내용은 원거리를 통해 동방구 내 여러 지역이 서로 연결되었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 지역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초점 맞췄다. 예, 요걸 이제 쓰시면 되고요. 벤티도 인식하고 있는 기획 관점에서 시대 구분을 할 경우에 문제점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그래서 이게 기획 관점, 그러니까 이제 상호 지역성의 관점을 너무 할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벤테이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점을. 그래서 각 지역적 관점에 보는 변화나 지속적인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너무 상호 교류만 강조하다 보면 또 각각의 개별적인 지역에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예,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간의 상호작용만의 변화와 원동력이 있었던 것처럼 의심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간의 상호작용만이 변화의 원동력이고 내부의 변화는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각 지역 간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변화들을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상호작용만이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걸 잘못 인식할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왜냐면 자체적으로 문화권이나 국가 단위 변화도 있으니까 그 예를 드는 게 이제 보통 16세기 이후에 이제 벤틀리 군대라고 해갖고 이제 그 당시 동방구 서방구 해가지고 결합이 되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근대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역마다 볼 때는 좀 달라. 서구의 시각을 볼 때 16세기는 소통합의 관점이죠. 물론 이게 좀 나쁜 의미죠. 제국주의 어떤 연장선상이고 침략의 역사인데. 근데 우리 입장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 인도 입장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아메리카나 중동이나 그런 지역에 이제 얘기하는 거고 동남아시아나 그 당시 이제 중국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동아시아 관점에서 볼 때는 19세기가 관점이에요. 예전까지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죠. 서구의 침략이. 근데 이제 중국 그런 데 19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중국과 그 동아시아 지역은. 그래서 이걸 볼 때 각 지역적 관점에서 변화나 지속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동양 삼국 같은 거, 한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에서 18세기 정도에 서양 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뭐예요? 자체적으로 자생적 발전론이 있었죠. 그래서 자본주의 맹하론이 있었고 상파병 경제가 발달됐잖아요. 그런 변화를 뭐냐면 제대로 인식할 수 없죠. 여기에서는. 왜냐면 그 당시 서구와 그다음 동아시아 각국 간의 어떤 상호 변화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 동양 삼국 자체에서 내재적 발전론이 발전하는 부분을 뭐냐면 인식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죠. 그걸 벤테이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점을. 자기의 어떤 이론의 문제점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한번 풀어봤고요. 예, 그래서 플러스 문제 각자 푸시고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